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리스트. 왜 리스트에다가 담았죠?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보내면 데이터가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도 다루기가 쉽죠.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을 했었고, 자, 근데 리스트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죠. 어떤 점이 있어요? 오로지 순서로만 데이터를 매기잖아요. 자, A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뭐 나이, 이름, 뭐 고향,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 사람에 대한 정보로. 자, 근데 얘네들을 순서로만 파악하죠. 나이 0번, 이름 1번, 고향 2번,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는 데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데이터를 뭐 디테일하게 다룬다라기보다는 그냥 뭉탱이로 턱 던져버릴 때. 자, 그럴 때는 좋고, 만약에 A의 뭐 나이 이러면은 20, A의 이름 이러면은 홍길동, 요런 것처럼 데이터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관리하려고 한다. 원래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갔잖아요. 리스트로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나이, 이름, 뭐 고향,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싶어서 이제 저장 형태를 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거를 이제 하나 더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괄호가 리스트는 대괄호고 딕셔너리는 물결이고 튜플은 소괄호. 이렇게. 자,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걸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딕셔너리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데이터랑 이제 요런 의미를 매핑을 해놓는 거죠. 사전처럼.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의미 있게 다루는데 조금 용이하고, 다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들을 그냥 막 처리하는데 편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일괄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이름, 뭐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 이름. 자, 그리고 괄호가 딕셔너리는 물결이죠. 물결괄호, 중괄호.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요 안에 자, 우리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따로 설정을 했었나요? 얘는 0번이고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야. 이렇게 알려준 적 없죠.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맨 앞에 순서대로 0, 1, 2 이런 식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는 20, 이름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얘를 찾기 위한 얘도 우리가 만들 때 같이 알려줘야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value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 value를 찾기 위한 걔가 key입니다. key.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여기다가 키 콜론 여기에 value. 자, 근데 요소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딕셔너리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만 딱 갖고 있는 게, 나이 20 요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름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고향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콤마 치고 이렇게. 자, 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이 키, 오른쪽이 값, 밸류 값입니다. 데이터 값. 그래서 밸류를 찾기 위한 게 요 키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만약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리스트 이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추가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자, 그럼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리스트랑 정말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얘는 순서로 처리를 하고 얘는 그 의미 있는 사전처럼 이렇게 값에 데이터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다. 의미 있는 유사군들 묶어가지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리스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조건은 1월부터 3월까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월은 당연히 31일까지 있고 3월도 31일까지 있어요. 2월은 마지막을 28일로 하며 첫 데이터는 키는 1월, 밸류는 31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딕셔너리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보게 되면은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은 딕셔너리 이름에 여기에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로 작성을 해보면 뭐 M이라고 해볼까요? 딕셔너리 이름? 딕셔너리니까 물결과로 작성이 돼야 되고 자, 첫 데이터의 키 값은 1월, 밸류 값은 31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1월 밸류는 뭐 30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31일까지 붙여주려면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겠죠. 그냥 숫자로 할게요.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M이라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거고 얘를 출력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잠깐만요. 아, 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면은 물결 괄호죠. 자, 리스트였으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나왔을 텐데 얘는 지금 물결 괄호잖아요. 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딕셔너리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보고서도. 아까 전에 요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요 1월에 해당, 자, 우리 리스트 때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서 얘를 뽑아내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 요소를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 뒤에 0번째 이런 식으로 뽑아오고 만약에 1번이다 이러면은 1번째 이런 식으로 뽑아왔잖아요. 왜? 리스트는 순서로 처리를 하니까. 자, 근데 얘는 얘로 출력을 하는 거죠. 얘 키값으로 밸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지면 됩니다.
여기가 키가 들어오면 돼요. 키. M의 키는 1월. M이라는 딕셔너리에 키가 1월인 거를 출력을 해달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31. 걔하고 매칭되어 있는 값을 뽑아다 줍니다. 뭐 2월이다 이러면은 걔와 매칭되어 있는 값 28을 이렇게 뽑아다 주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랬을 때 우선 다음 문제는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담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리스트에서 추가하는 방법은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를 했었죠.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추가하는 방법은 해서 여기에 키값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리고 여기에 밸류값 이렇게 해주시는 과정이 추가 과정입니다. 그리고 얘가 수정 과정이기도 해요. 자, 왜 그렇냐? 자, 얘를 토대로 해볼까요? 자, A라는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해보고 얘를 수정해볼게요. 나이는 20, 이름은 홍길동, 고향은 대전. 이렇게. 자, 얘는 지금 딕셔너리죠. 각각의 키에 값들이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딕셔너리 이름 A 하고, 자, 키 값이 만약에 이미 요 딕셔너리에 있는 거다. 자, 나이라는 거는 이미 있죠. 여기에. 얘를 만약에 30 이렇게 써요. 자, 이러면은 추가가 아니라 수정입니다. 요 딕셔너리에 있는 값이, 요 값이 20에서 30으로 수정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해놓고 뭐 짜장면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러면은, 자, 이런 키가 지금 요 A라는 딕셔너리에 있나요? 없죠? 나이, 이름, 고향 요 세 개밖에 없고 좋아하는 음식이란 건 지금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러면은 요 맨 마지막에, 요 고향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요 뒤에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키와 요 밸류로 생깁니다. 자,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해놓은 다음에 A 이렇게 하면, 자, 보이실까요? 처음에 A는 여기까지 있다가 요 뒤로 해서 뭐가 추가가 됐어요? 요 키값과 요 그 키값에 맞는 밸류 값이 추가가 됐죠. 근데 만약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 나이, 그리고 여기를 뭐 30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수정이 됐죠. 지금 나이 값이 여기 보면. 자, 이것처럼 없는 키가 없으면 그 밸류 값으로 추가가 되고, 만약 있는 키다 이러면은 그 키에 맞게 수정이 됩니다. 그 밸류 값을.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리스트하고 동일해요. 자, 딜리트에서 따가지고 뒤에 요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안에다가 뭘 삭제할 건지 말해주면 됩니다. 뭐 A라는
딕셔너리에 나이라는 키 값을 갖고 있는 걸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삭제됐죠? 키와 밸류 값이. 자,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A 삭제를 한 다음에 나이 해서 5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나이는 어디로 붙을까요? 원래 있었던 요 맨 앞자리로 붙을까요? 아니면 요 맨 뒷자리로 붙을까요? 맨 뒷자리? 맨 앞자리? 자, 맨 뒷자리로 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없었던 게 추가가 되면 무조건 맨 뒤로 붙어요. 그래서 왜냐면 얘 삭제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본인이 맨 앞에 있었는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 삭제, 추가,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까지. 조회는 어떻게? 키값으로. 사전 찾아간다는 나이 찾아 이러면은 3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우선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자, 얘 어떻게 추가하죠? 그냥 추가하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3월까지만 우선 빨리 해볼게요. D라는 딕셔너리의 키 값은 1월, 밸류 값은 31. 이걸로 해서 2월, 3월, 28일, 31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D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딕셔너리에 담아지겠죠. 자, 근데 얘는 반복문을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만약 반복문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 우리 오늘 아까 배웠을 때, 자, 뭐 end days 이렇게 해놓고 30일, 28, 30일 이런 식으로 담았었죠. 뭐 30, 31, 31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짜들 다 담았었잖아요. 그쵸? 리스트에다가. 자, 그리고 포문 이용을 해서 반복문돌 변수 해놓고 in enumerate 사용을 해서 요 안에다가 요 리스트 이렇게 넘겨줬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요 i에 튜플 묶어져서 이렇게 나오죠. 인덱스 번호하고 데이터 값하고 0, 31, 1, 28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압축 풀기 했었죠. 변수 2개 넣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딕셔너리 어떻게 추가하죠? 딕셔너리 이름에 키값 뭐가 오면 돼요? i 플러스 1 그리고 뒤에는 이 데이터가 오면 되겠죠. 이러면은 딕셔너리 안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잠깐만, 추가가 됐죠. 요 딕셔너리 뒤에 요거가 지금 같은 딕셔너리잖아요. 여기는 키값이 1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키값이 뭐예요? 그냥 숫자 1이죠. 여기서 지금 만든 거는. 자, 그래서 지금 1, 30, 2, 28, 3, 31 이렇게 나온 거고, 요런 식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넣을 수 있죠.